소문과 음모 속 피어나는 사랑, 조선시대 숨겨진 진실. 옛 조선의 한적한 고을.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곳에 한 가문이 있었다. 이곳은 백성들이 서로 돕고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권세와 욕심이 얽히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곳이기도 했다.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대감의 집안은 덕망 높은 가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의 외동딸 가인은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로 소문이 자자했다. 가인은 단순히 외모가 출중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성품과 운명을 잇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관상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스승인 노학자 방도윤에게 배운 관상술은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꿰뚫는 신비로운 힘이었다. 가인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기운을 읽곤 했다. 그녀의 눈은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줄 알았고, 이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로 퍼져나갔다. 저 아가씨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훤히 꿰뚫는다더라. 최대감 댁 아가씨는 참으로 귀한 재주를 가졌어. 장터에서 이런 소문이 오가며 가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때로는 질투와 시기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고을의 현감 유탁형의 딸 한서령은 가인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질투했다. 한서령은 권세 있는 집안의 딸로서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가인의 순수한 매력과 지혜 앞에서는 늘 한 수 뒤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인 따위가 뭐라고 저를 제치려 하는 거지? 한서령은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그녀는 가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강희헌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고을의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고춤을 귀 기울여 듣곤 했다. 그는 거지로 보였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어딘가 고귀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 사내, 단순한 거지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걸. 장터의 상인들은 강희헌을 두고 수군거렸다. 가인 역시 이 낯선 사내를 처음 본 순간 그의 관상에 끌렸다. 그의 얼굴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강직함과 따뜻함이 공존했다. 가인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의 관상은 보통이 아니야. 분명 큰 뜻을 품은 사람일 거야. 가인은 자신의 시녀 춘월이와 함께 장터를 거닐며 강희헌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탄했다. 강희헌은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서령이 가인의 이런 관심을 눈치챘다. 그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최대감 댁 아가씨가 거지와 정분을 나눈다더라. 양반가의 교수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한서령은 자신의 시녀들을 시켜 이 소문을 고을 곳곳에 퍼뜨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장터와 마을을 휩쓸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가인은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다. 내가 단지 그분의 관상에 감탄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소문이 돌 수 있단 말인가? 가인은 춘월이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춘월이는 주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아기씨, 너무 걱정 마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최대감은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인아, 혹시 내가 장터에서 누군가와 이상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냐?
최대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장터에서 사람들을 보며 관상을 읽었을 뿐이에요. 가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대감은 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양반가의 명예에 흠이 갈까 두려웠다. 그는 한서령의 아버지 유탁형이 이 소문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한편 유탁형은 이 소문을 듣고 내심 기뻐했다. 그는 최대감의 가문을 늘 시기해왔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인을 권세 있는 집안에 강제로 시집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대감이 그렇게 자랑하던 딸이 거지와 엮였다니 참으로 가문의 수치로구나. 유탁형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최대감을 찾아가 위선적인 얼굴로 말을 꺼냈다. 최대감, 가인 아가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이런 소문이 도는 이상 빨리 좋은 혼처에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 마침 내가 아는 권세가에서 며느리를 구하고 있어. 최대감은 유탁형의 속셈을 눈치챘지만 현감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지만 소문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다. 현감의 제안은 고맙지만 아직 가인과 상의해야 하오. 시간을 주시오. 최대감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유탁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스쳤다. 너무 오래 미루면 소문이 더 커질 수 있어. 빨리 결정하시오. 한편 강희헌은 장터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고을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에 파견된 암행어사였다. 그의 임무는 유탁형의 부패와 횡포를 조사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인과 관련된 소문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그 아가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어찌해야 할까? 강희헌은 자신이 고을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하고 그 아가씨의 명예도 지켜줄 것이다. 가인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강희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저분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렇게 운명의 첫 창이 열렸다. 소문과 음모가 얽히며 가인과 강희헌의 인연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정의와 진실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을의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만 오늘따라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탁형의 아전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아지면서 장터의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백성들은 세곡을 강제로 빼앗기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인은 여전히 장터를 찾아 사람들의 얼굴을 읽으며 그들의 고충을 헤아렸다. 그녀의 시녀 춘어리는 늘 곁에서 걱정 어린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아기씨, 요즘 장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춘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춘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어. 내가 관상술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희헌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루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과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가인은 그가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확신했지만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편 강희헌은 장터 구석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로서 유탁형의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백성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따뜻했다. 그는 굶주린 노인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부의 손을 잡아주었다. 백성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저분은 정말 이상한 거지야. 거지치고는 너무 품위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혹시 몰락한 양반이 아닐까? 장터의 상인들은 강희헌을 두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곧 다른 소리로 묻혔다. 바로 그때 유탁형의 아전들이 장터 한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놈들. 쇠곡을 제때 바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아전 하나가 농부에게 호통을 쳤다. 아전님, 제발 봐주십시오. 올해 흉년이라 곡식이 없사옵니다.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핑계 대지 마라. 현감님의 명이니 당장 바쳐. 아전이 농부를 거칠게 밀쳤다. 농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곡식 포대가 땅에 떨어져 쌀알들이 흩어졌다. 아이고, 이 쌀이 우리 식구 며칠 먹을 양인데. 농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땅에 엎드려 쌀을 주워 담았다. 장터의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아전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유탁형의 권세가 그들의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춘어리에게 속삭였다. 춘아, 저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 순간 강희헌이 곡식 가게 뒤편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전들을 혼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아전 하나가 농부를 발로 차려는 순간 강희헌이 재빠르게 나섰다. 멈추시오. 그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희헌은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서 아전의 발을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정의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내 놈이 뭔데 관의 일에 끼어드느냐? 아전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사람된 도리를 지키시오. 이 어르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오? 강희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가인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진정한 위로움이 담겨 있었다. 이놈이 감히. 아전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강희헌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폭력은 좋지 않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어찌 주먹으로 해결하려 하시오? 강희헌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장터의 백성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거지 행색의 사내가 관아의 아전들을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기씨, 저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춘어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맞아, 춘아. 저분은 분명 큰 인물이야. 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전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급히 물러났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시는 관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사라졌다. 강희헌은 넘어진 농부를 부축하며 따뜻하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젊은이.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감사하오.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다. 가인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그녀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은전을 농부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걸로 당분간 끼니를 해결하십시오. 농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가인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은전을 받았다. 아가씨,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강희헌은 가인의 행동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선한 마음을 느끼며 묘한 인연의 끈을 감지했다. 한편 한서령은 이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가인의 선행과 강희헌의 의로운 행동은 그녀의 질투를 더욱 부추겼다. 가인,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한서령은 아버지 유탁형에게 달려가 소문을 더욱 퍼뜨리라고 부추겼다. 유탁형은 이를 기회로 삼아 최대감을 더욱 압박했다. 최대감,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인 아가씨를 빨리 혼처에 보내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요. 최대감은 딸을 믿었지만 유탁형의 권세와 소문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가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가인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이 소문이 계속되면 우리 가문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그날 밤, 강희헌은 장터 근처의 허름한 초막에서 홀로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주고 유탁형의 죄를 밝혀야 하는 임무와 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소문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다. 그는 칼을 손에 쥐며 결심을 굳혔다. 유탁형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였다. 가인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강희헌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 그의 행동,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분은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믿는 이 마음은 틀리지 않아. 장터의 소란은 끝났지만 이는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강희헌과 가인의 인연은 점점 깊어졌고 유탁형의 음모는 더욱 치밀해졌다. 과연 이들은 소문과 권세의 어둠을 뚫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을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장터의 공기는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탁형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깃들었다. 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장터를 찾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녀의 관상술은 단순히 운명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읽으며 가인은 점점 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가 되어갔다. 아기씨, 요즘 백성들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탁형이 또 세금을 올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춘월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춘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서야 해. 백성들이 희망을 잃으면 이 고을은 정말로 무너지고 말 거야. 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희헌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강희헌은 여전히 거지 행색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며 유탁형의 부패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증언을 모으고 유탁형의 죄상을 기록하며 때를 기다렸다. 하지만 가인과 관련된 소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한 그 아가씨는 계속 소문에 시달릴 것이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 강희헌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다. 그 무렵 약재상에서 일하는 당도윤은 강희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당도윤은 몰락한 선비 출신으로 학문과 사리분별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희헌의 의로운 행동과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직감했다.
저분은 분명 암행어사일 것이다.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방도윤은 약재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방도윤은 조심스럽게 강희헌에게 다가갔다. 겉으로는 약재상이 거지에게 말을 거는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그의 의도는 달랐다. 이보시게, 혹시 몸이 아픈 곳이 있으신가? 내가 약재를 다루는 사람이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방도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강희헌은 방도윤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혹시 나와 차 한 잔 나눌 시간이 있겠나? 할 이야기가 있네. 방도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두 사람은 장터 외곽의 허름한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막은 한적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방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인은 이 고을의 실상을 잘 아는 자입니다. 유탁형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지요. 그리고 소인은 당신이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강희헌은 방도윤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방도윤의 진심을 읽고 있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왜 나를 돕고자 하는가? 강희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인은 방도윤이라 합니다. 본래 선비였으나 가문이 몰락하여 약재상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고을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분이라면 소인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방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강희헌은 방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그대가 이 고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유탁형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그의 죄상을 밝히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분명 누군가의 계략입니다. 방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희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밀 동맹을 맺기로 했다. 그대가 백성들의 증언을 모아준다면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유탁형의 죄를 밝히겠네. 하지만 이 일은 신중해야 하네. 아직 때가 아니다. 방도윤은 약재상을 거점으로 백성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유탁형의 아전들이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장면,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는 행위, 그리고 유탁형이 사치를 위해 돈을 탕진하는 증거를 기록했다. 강희헌은 이 정보를 하나씩 정리하며 유탁형을 공지로 몰 계획을 세웠다. 한편 한서령은 가인에 대한 소문을 더욱 퍼뜨리며 최대감을 압박했다. 그녀는 아버지 유탁형과 함께 최대감을 찾아가 위선적인 얼굴로 말했다. 최대감, 가인 아가씨의 소문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요. 내 아는 권세가에서 좋은 혼처를 찾았으니 빨리 결정을 내리시오. 최대감은 유탁형의 속셈을 알았지만 그의 권세 앞에서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가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가인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유탁형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내가 억지로 시집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가인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다. 그날 밤, 가인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강희헌을 떠올렸다. 그의 의로운 행동과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분은 분명 이 고을을 구할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해. 며칠 후 장터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다. 유탁형의 아전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을 몰아세웠다. 한 농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아전들은 그를 거칠게 밀쳤다. 이놈,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그 순간 강희헌이 다시 나섰다. 그만하시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관의 도리인가? 그의 목소리는 장터를 울렸다. 아전들은 강희헌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물러났지만 강희헌의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가인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저분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믿은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방도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희헌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사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유탁형의 죄상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희헌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다. 하지만 가인 아가씨의 명예도 지켜야 하네. 두 사람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유탁형의 죄를 폭로하고 가인에 대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유탁형과 한서령의 음모는 더욱 치밀해졌고 최대감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가인은 자신의 방에서 강희헌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볼 거야. 장터의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갔다. 강희헌과 방도윤의 동맹은 유탁형의 어둠을 뚫을 준비를 마쳤다. 과연 이들은 정의를 세우고 가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고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탁형의 아전들이 또다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을 몰아세운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불안과 분노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희망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거지 행색의 강희헌이 보여준 의로운 행동을 잊지 못했고 그의 존재가 이 고을에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가인은 춘월이와 함께 장터로 나왔다. 그녀는 강희헌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가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소문으로 인해 가문의 명예가 위태로웠고 아버지 최대감은 유탁형의 압박에 점점 더 짓눌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인은 강희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춘아, 저분은 분명 이 고을을 구할 거야.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씨, 저도 믿습니다. 저분의 행동을 보면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춘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유탁형의 아전들이 한 농부를 둘러싸고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이놈,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관아로 끌려갈 줄 알아. 아전 하나가 농부를 위협했다. 제발, 우리 식구가 먹을 쌀 한 톨도 없습니다. 농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유탁형의 권세는 그만큼 막강했다. 바로 그 순간 강희헌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만하시오. 강희헌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아전의 발을 붙잡았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관의 도리인가? 이 어르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함부로 대하시오? 아전들은 당황했다. 거지 주제에 감히 관아 사람에게 대드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아전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강희헌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폭력으로 해결할 생각 말고 도리를 따지시오. 강희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넘쳤다. 장터의 백성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인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강희헌의 행동에서 정의로운 기운을 느꼈고 그의 정체가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 순간 방도윤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는 그동안 모은 백성들의 증언과 유탁형의 죄상을 기록한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방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강희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다.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나는 임금님께서 파견하신 암행어사 강희헌이요.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거지로만 알았던 사내가 암행어사라니. 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사님. 정말 어사님이시옵니까?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강희헌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 고을에서 벌어진 모든 불의를 지켜보았어. 현감 유탁형은 백성들의 세곡을 갈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사치를 일삼았어. 그 모든 죄상이 이 증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방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펼쳤다. 여기 백성들의 증언과 유탁형의 횡포를 기록한 증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둘씩 나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했다. 현감이 우리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세금을 2번씩이나 거두었어. 그의 잔치에 쓰인 돈은 모두 우리 피땀입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유탁형이 급히 장터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강희헌은 차분히 유탁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탁형, 내가 저지른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방도윤이 문서를 내보이며 유탁형의 죄상을 낱낱이 읽었다. 갈취한 곡식의 양, 부당한 세금의 내역, 사치를 위한 돈의 출처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유탁형은 변명하려 했지만 백성들의 분노 어린 눈빛과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이다. 나는 충실히 관직을 수행했을 뿐이다. 유탁형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백성들을 괴롭힌 증거다. 이제 임금님 앞에서 내 죄를 고해야 할 것이다. 강희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어사님 만세. 우리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유탁형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딸 한서령은 아버지의 몰락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 이제 어찌합니까? 한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탁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가인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다. 어사님. 가인이 당당히 강희헌을 불렀다. 강희헌은 가인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동안 소문으로 고통받았을 그녀가 이렇게 당당히 나선 모습에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아기씨. 강희헌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어사님, 저는 처음부터 당신의 관상이 범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강희헌은 가인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아기씨의 안목에 감복하오. 그리고 내 때문에 고생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오. 강희헌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최대감도 앞으로 나와 강희헌에게 절을 올렸다. 어사님,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의 안목이 이리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대감님께서 이런 따님을 두신 것이 부럽습니다. 강희헌이 겸손히 답했다. 장터는 환호로 가득 찼다. 백성들은 강희헌의 정의로운 행동과 가인의 용기에 감동하며 축제를 벌였다. 하지만 한서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가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가인 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언니를 해치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서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인은 한서령을 일으키며 따뜻하게 답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앞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희현과 방도윤은 유탁형을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다. 백성들의 억울함은 풀렸고 가인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강희헌의 마음에는 가인에 대한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끌렸고 그녀 역시 그의 정의로운 마음에 마음을 빼앗겼다. 장터의 소란은 끝났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희헌과 가인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정의의 승리는 새로운 시작을 열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고을은 유탁형의 몰락 이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장터는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희헌의 정의로운 행동과 가인의 지혜로운 안목 덕분에 고을은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탁형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려졌다. 한서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고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그녀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강희헌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구한 암행어사였다. 그의 얼굴에서 읽은 고귀한 기운은 그녀의 관상술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강희헌의 의로운 행동과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편 강희헌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가인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용기, 지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최대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감님, 소인에게 감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희헌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사님의 말씀이시라면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최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는 이미 강희헌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소인은 가인 낭자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희헌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단호했다. 최대감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인의 안목이 이토록 뛰어날 줄 몰랐고 강희헌 같은 인물이 사위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사님 같은 분이 우리 가인의 배필이 되어 주신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기꺼이 허락하겠습니다. 최대감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가인은 아버지의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희헌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사람임을 알았다. 그의 정의로운 마음과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며칠 후 고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희헌과 가인의 혼례가 성대히 준비되었다. 최대감의 저택은 화려한 장식으로 단장되었고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했다. 장터는 노래와 춤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다. 혼례 당일 강희헌은 정갈한 예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신랑 자리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행복이 동시에 빛났다. 가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단아한 자태로 신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기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춘어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춘아, 오늘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야. 가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혼례식은 고을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최대감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유탁형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은 기쁨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백성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기쁜 날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선한 사람들이 결합하는 날이니 함께 기뻐합시다. 최대감의 말에 백성들은 환호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강희헌이 추천한 청렴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고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갔다. 백성들은 더 이상 억울함을 참을 필요가 없었다. 강희헌과 가인은 혼인 후에도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강희헌은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가인은 고을의 부녀자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 그녀는 관상수를 활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장터를 함께 거닐며 예시를 추억했다. 도령, 이곳에서 처음 도령을 보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부터 도령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가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인의 안목 덕분에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강희헌이 다정하게 답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총명하고 어진 자녀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정의로운 마음과 어머니의 지혜로운 눈을 물려받아 훌륭하게 자라났다.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았다. 고을은 날로 평화로워졌다. 강희헌과 가인의 덕행 덕분에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도령,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인이 강희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요. 앞으로도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강희헌이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들의 사랑과 덕행은 후세까지 길이 전해졌다. 고을 사람들은 강희헌과 가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상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이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실현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희헌과 가인은 고을의 언덕에 올라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도령, 이 고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믿음과 사랑 덕분이죠. 가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소, 낭인.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요. 앞으로도 이 고을을 지키며 함께 살아갑시다. 강희헌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조선 전역에 퍼져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가인의 관상술과 강희헌의 정의로운 마음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본받아 선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강희헌과 가인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졌다. 그들의 덕행은 바람처럼 고을을 감싸며 백성들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정의와 사랑이 함께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다.